안녕하세요. 세종시 가족센터 온 가족 수다방 가정 다감 MC 배유나입니다. 유나 xin kính chúc quý thính giả một ngày thứ sáu tràn đầy niềm vui.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이나입니다. 이나 xin gửi tới quý vị thính giả lời chào thân thương nhất. 이나 씨, 그거 알아요?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금요일이라는 거 알죠? 와, really? 진짜요? 왜 연말이 다가올수록 한 달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그렇게 말이죠. 우리 나이가 더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11월은 어느 달과 다르게 쉬는 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러네요. 9월, 10월 두 달은 공휴일이 많아서 이래저래 많이 날들이 다녔는데 이번 달은 공휴일도 하나도 없고 날씨도 좀 추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이와 바깥 날들이 대신 도서관 날들이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와, 역시 뭐든 열심히 하는 이나 씨. 여름에도 도서관이 시원하고 좋아서 애들이 데리고 자주 갔었는데 가을 또한 독서의 계절이니 역시 도서관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요즘 도서관 갈 때마다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독서의 계절이 맞긴 맞나 봐요. 그리고 지난달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개문학의 힘을 느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노벨 문학상이라니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어를 쓰면서 살고 있잖아요. 때마침 한국 소설이 큰 상이 받아서 더더욱 기쁘죠. 네, 그 위대하신 분 덕분에 저도 이번 가을엔 한국 소설을 더 찾아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책들도 생겨서 입이 간질간질하네요. 네, 그럼 얼른 첫 곡 듣고 와서 책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독서의 계절이 다 가기 전에입니다.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하게 구슬무쇠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강하게 구슬무쇠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세종시 가족센터 온가족 소다방 다정다감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김장환, 아이유가 함께 부른 너의 의미 들으셨고요. 네, 이나 씨 혹시 책 좋아해요? 도서관 네. 자주 다닌다고 하니까. 아, 네, 좋아하죠. 그런데 많이 보면 졸라요. 아이, 그렇겠죠. 아, 네. 독서에도 대가 있다는 말을 시감해요. 어렸을 때는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책을 읽다가 밤을 새운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재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느새 잠들어 버려요. 눈도 침침하고요. 아이, 무슨 말 한 거야, 지금?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이 늙은 언니 앞에서. 아, 네, 못하는 말이 없네요, 진짜. 네, 옆에 눈치 보면서 해야지. 아무튼 저도 책 자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낮에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챙기고 애들 챙기고 하다 보면 책은커녕 어느새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우리 미나가 엄마 책 읽어줘 하면 미나야 우리 병원 놀이 할까? 내가 혼자 역할할게. 아, 혼자는 침대에 누워서 코 하고 자면 되잖아. 이러면서 들어 누워 버립니다. 휴대폰 할 시간은 맞는데 왜 책 읽은 시간 없는 건가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죠. 인터넷 쇼핑 한 시간은 있는데요. 그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저나 이나 씨처럼 평소에 책을 멀리 했던 분들도 올가을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하면서 다들 서점으로 도서관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대요. 노벨 문학상의 효과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네, 저도 그 소식 듣고선 너무나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을 때 이런 기쁨 소식을 듣게 돼서 좋고 한국말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희들의 모국 베트남은 한강 작가님의 작품 제시주의자가 해외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2007년에 번역되어 출간된 나라예요. 그 점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우와, 베트남어로는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어떻게 번역하셨을지 베트남어로 된 책을 사서 한번 읽고 한글로 된 버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제가 책 읽는 것도 귀찮아하지만 미나가 책 읽어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비하라고 하는 그런 엄마거든요. 근데 한두 권은 읽어주겠는데 아주 끝도 없이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노벨 문학상 소식 이후 다시 서점으로 도서관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요. 집에 그냥 덮어둔 책들을 하나 둘 다시 꺼내서 읽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한국 공부도 좋고요. 그렇죠. 맞아요. 한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 확실히 한국어 표현이 확 느는데 실감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한국어로 온 이주민 여성이 있으신다면 그리고 한국어가 안 늘려서 고민인 이주민 여성이 있으신다면 저는 이 한국어 책 읽기 진짜 강추합니다. 쉬운 동화책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 가기 전에잖아요. 바로 이 주제로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읽은 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드려봤는데요. 음악 듣고 사연 만나러 가겠습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잔나비 가을 밤에 든 생각, 적채 별 보러 가자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기획,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 지원, 세종 FM 98.9와 한밭 FM 93.7MHz에서 송출하고 있는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사연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베네라 씨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코끼리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에요.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간 어느 날, 밝은 노란색 표지에 귀여운 코끼리들이 그려진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은 끼리끼리 코끼리. 제목부터 귀엽고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도 벌써부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책을 펴줬고 마치 코끼리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듯한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맞춰 들었어요. 다양한 코끼리들이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뽐내며 모험을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아이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특히 코끼리들의 서로 다른 색깔과 표정들이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귀여운 그림책을 넘어 아이와 나에게 함께 웃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코끼리들의 장난스러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이야기 속으로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책을 덮고 나서도 계속해서 코끼리를 외치며 다음에도 이 책을 또 읽고 싶다고 했죠. 이 책은 아이에게 상상력과 재미를, 그리고 저에게는 아이와 더 가까워지는 순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코끼리는 우리 가족의 책장에 꼭 자리 잡을 책이 되었어요. 네, 끼리끼리 코끼리. 베네라 씨가 너무나 재미있게 사연이 적어주셔서 제가 어떤 책인지를 찾아봤거든요. 정말 노란 표지가 눈길이 확 끄네요. 일단 표지만 봐도 무적 밝은 느낌의 동화책이네요. 끼리끼리 코끼리 모여라 라는 외침에 코가 짧은 코끼리, 상아가 하나인 코끼리, 색깔이 다른 코끼리, 이렇게 다양한 코끼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춤은 춥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요랑 동영상도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아이가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코끼리라는 책은 우리가 모두 겉모습을 달라도 다 똑같은 코끼리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잘발하지 말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잘 지내보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이에게 다양성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네요. 우리 미나에게도 읽어줘야겠어요. 언니도 사연 소개해 주세요. 독서의 계절 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전국 축제 자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들으면 전국 노래자랑에서 아이디어를 떠온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 날에는 절대 가만히 집에 있을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려면 정보를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럴 때 요 긴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한 전국 축제 자랑입니다. 이 책은 김혼비와 박태하 이렇게 두 작가님의 쓴 여행 에세이인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단풍축제, 국화축제 이런 축제들이 아니라 한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조금은 이상하고 이름이 낯선 축제들을 찾아가서 거근 일들을 적은 기행문입니다.
두 분이 글이 참 재밌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한 구절을 소개해 보시면요. 두 분이 꽃감 축제에 갔던 경험은 적은 부분인데요. 자, 아직 꽃감은 더 많아야 한다. 꽃감 요리 경진대회 코너에는 꽃감은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전시되어 있다. 꽃감 소스 스테이크, 꽃감 사태찜, 꽃감 불고기, 꽃감 샐러드, 꽃감 장아찌, 꽃감 돈가스, 만기도 많다. 만들기 체험 부스도 온 천지 꽃감이다. 꽃감 호두 치즈말이, 꽃감 뱃썰기, 꽃감 마카롱, 꽃감 육포. 꽃감이 이렇게나 활용도가 높은 과일인 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질리도록 꽃감을 만난 부분을 보면서 저는 엄청 웃었답니다. 그 밖에도 이름은 처음 들어본 예산의 의 좋은 형제 축제, 완주 와일드 푸드 축제, 청주 젓가락 페스티벌, 음성 품바 축제 등등 처음 보는 축제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전국 축제 자랑을 읽은 후 관심이 가는 한국 축제들에 있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와, 정말 축제에 진심인 분들이 쓴 책인 것 같아요. 전국 축제 자랑.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축제가 너무나 많은데요. 가을의 코스모스 축제, 단풍 축제. 이제 이런 축제들은 좀 식상하잖아요. 또 다른 축제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또다시 찾아와 너 다시 생각나게 해 그렇게 보고 싶던 너를 잊은 줄 알았었는데 혼자 걷고 있어 한 번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일 뿐이야. 스쳐가는 비바람에 낙엽들이 하나둘 떨어지듯이 오래전 기억들이 잊혀지듯이 너를 잊을 수는 없을까. 외로이 남아있는 야윈새처럼 아직도 나는 헤매고 있잖니. 이별의 아쉬움에 비를 맞으며 널 그리워하는 거야. 가슴 속에 새겨진 사랑했던 모습이 또 다른 사랑을 할 순 없게 해. 너를 향한 그리움 터질 듯한 외로움 빗물 속에 묻어둬야지 모든 추억을. 외로이 남아있는 야윈새처럼 아직도 나는 헤매고 있잖니. 이별의 아쉬움에 비를 맞으며 널 그리워하는 거야. 가슴 속에 새겨진 사랑했던 모습이 또 다른 사랑을 할 순 없게 해. 너를 향한 그리움 터질 듯한 외로움 빗물 속에 묻어둬야지 모든 추억을.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 음악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뱅크 가을의 전설, 신승훈 가을빛 추억 들으셨고요.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계속해서 사연 보겠습니다. 저는요, 한국에 온 뒤로 책만 읽으면 졸려요. 베트남에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 정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대로 제 남편은 일주일에 책은 2-3권 정도 읽어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자기 전까지도 꼭 책을 읽어요. 도서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다녀요. 기념일이나 생일에도 꼭 책 선물을 사달라고 해요. 새 책 냄새 맡은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대요. 그런 남편과 살다 보니 책은 안 읽으면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점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요즘 저는 주로 육아책, 요리책, 뜨개질 책을 읽어요. 그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책은 뜨개질 책이에요. 한국에 이렇게 많은 뜨개질 책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양한 패턴을 배우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남편이 추천해준 책도 읽었어요.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내용은 꽤 괜찮더라고요. 저 같은 외국인한테도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의 추천으로 반강제로 읽게 되었지만 읽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해보면 이 책은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없는 이유가 연봉이 적어서, 재테크 실패로, 쓸데없는데 돈을 써서 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욱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삶의 방식을 뿌리째 바꿔야 한다.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면 돈을 계속해서 다양한 이유로 당신을 피해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때요? 저자의 말이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저는 왜 자꾸 돈이 저를 비약하는지 진짜 희한하다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이 책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부자의 그릇. 독서 리스트에 적어두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한강 작가님의 작품 소년이 온다입니다. 사실 한강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읽어도 결코 읽기에 쉬운 작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추천을 하는 이유는 한강 작가님의 소설 가운데서 이 책이 슬픔의 깊이는 깊지만 읽을 때의 난이도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고요. 역사적인 지식이 없어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시집도 한 권 추천해볼까요? 한강 작가님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인데요. 시집에서 괜찮나? 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딘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헬저녁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발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자칫한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와,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님은 다르시네요. 시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톡 건드리는 매력이 있네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 울음은 누그러뜨리고 당신의 울음은 멈추게 하는 말, 괜찮아. 아, 왜 이렇게 뭉클하죠? 네, 저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소설 중에서는 소년이 온다 주전해 주셨고 시집도 주전해 주셨는데요. 저는 시집부터 읽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소설 도전해 볼게요. 네, 오늘 덕분에 좋은 책들을 알게 됐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음악 듣고 올게요. 잊으려고 애써왔던 것들, 잊고 살아왔던 말들, 소용없다 믿던 것들 너무 많은데 그댄 그런 모든 걸 한가득 안고서 나를 보며 웃고 있어. 그댄 나를 또 한 번 설레게 만드는 이상한 사람. 내가 알던 세상은 모든 게 어려웠는데 몰랐었던 모든 곳이 아름다웠다. 그댄 그런 모든 걸 한가득 안고서 나를 보며 웃고 있어요. 그댄
오늘 온 가족 수다방 다정 다감에서는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고요. 이어서 존박 이상한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네, 세종시 가족센터 기획 세종시청자 미디어 센터 지원, 세종 FM 98.9와 한밭 FM 93.7MHz에서 송출하고 있는 온 가족 소다방 다정다감. 이번엔 좋은 정보들 만나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정아 다감아 정보를 부탁해. 저는 사금입니다. 저는 이지윤입니다. 저는 베니라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최근에 많이 웃으셨나요? 가장 최근에 깔깔 웃었던 기억은 있나요? 글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깔깔은 아니고 그냥 몇 번 웃었던 것 같은데. 저는 웃었던 쪽이 역시 별로 없네요. 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웃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금 씨는 어때요? 저는 우리 6살 딸아이 때문에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웃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웃음의 효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진짜로 복이 오는지 함께 소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사람이 웃을 때는 얼굴에 있는 15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특히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을 때는 신체 내부가 진동하면서 혈액 순환이 잘 되고 호흡량도 늘어난다고 해요. 20분 동안 웃는 것은 3분 동안 운동한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뛰지 말고 3분 동안 그냥 미친 듯이 웃으면 되겠네요. 근데 웃을 일이 없잖아요. 일부러라도 웃으면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지는데요. 웃는 흉내를 내거나 일부러라도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빙그레 웃거나 진짜로 킥킥 웃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미소 짓는 표정이라도 지어보세요. 우리의 뇌는 그것은 웃는 걸로 인식해서 몸속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네, 오늘 웃음의 효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첫째, 웃음은 감정 상태를 개선해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줄인다. 둘째, 웃음은 몸을 덜 아프고 더 빨리 회복하게 만듭니다. 셋째, 웃음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은 주고 외로움은 줄여준다. 지금까지 웃음의 효과들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오늘은 한 번씩 크게 웃으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좋아요. 시작. 와, 여러분이 웃는 거 보니까 저의 마음도 즐거워지네요. 이거 하나 더 추가해야겠어요. 넷째, 웃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분을 퍼뜨린다. 네, 오늘도 온 가족 소다방 다정다감 여러분의 사연을 보면서 많이 웃고 많이 감동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배유나, 김이나, 작가 사금, 이지윤, 최금실, 이연, 초려연, 편집 류저씨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쿨의 송인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세상에서 한 사람만 사랑하길 그 역시 나의 길을 원했던 이 맘 따라 널 알고 있어 아무 말 하지마 야위어가는 너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만 흘리는 나를 이해해줘 얼마 후에 너를 먼저 보내 마지막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니 그곳에 너와 함께할 내가 없을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길 바래 오늘까지만